일치 및 화법 특수구문에서 화법은 안 할 거예요. 어려운 단어운이 남아 있고 어려운 만큼 뒤에 있겠죠. 수일치는 어떤 거를 보고 수일치라고 하냐면 주어가 단수면 복수면 s가 있고 없고를 보고 뭐 s가 없으니까 s에 동그라미 친다 이런 것을 보고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게 주어는 아니 영어에서 주어가 단수 복수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수의 일치라고 하니까 수의 일치는 주어가 s가 있고 없고를 따라서 보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안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것과 원칙이 맞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번 수의 일치에 유의해야 할 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s가 있고 없고로 결정은 안 나겠죠. 그래서 뭐라고 밑줄 치냐면 each나 every나 thing이나 one이나 body는 s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수 취급합니다. 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A, B가 됐죠. 그래서 여기 S가 없으니까 S를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10번의 이코노믹스는 경제학인데 경제학이란 단어는 이미 S로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수 취급합니다. 됐어요? 대표적으로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매스매틱스라고 적으면 돼. 매스매틱스도 S로 끝나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 너무 길어서 우리는 매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S로 끝나 있어도 단수 취급합니다. 밑에 피직스 물리학, 폴리틱스 정치학, 그 다음에 병 이름은 S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다이어비티스도 S로 끝나는데 단수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7,000개나 8,000개가 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S가 붙고 옆에 있는 것처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 오브 아메리카 즉 50개의 나라가 한꺼번에 합쳐져서 합중국을 이루는 것이고 네덜란드도 S가 붙어 있거든요. 하지만 명칭은 S로 끝나지만 나라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단수 취급합니다. 다음에 이 별표에서 더 플러스 형용사 저번에 한 배웠었는데 는 뭐뭐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S가 없어도 복수 취급합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가 형용사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무 단어를 다 써가지고 막 더 크레이지 그래갖고 미친 사람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단어들이 주로 잘 나오냐면 더 리치 부자인 사람들, 더 푸어 가난한 사람들, 더 올드 더 영, 더 데프, 더 블라인드 등등으로 뭐뭐하는 사람들 할 때 이런 단어들이 잘 나오게 되고 장애인이라고 하면 disabled나 handicapped라는 단어를 쓰고 올해 수능에서는 더 elderly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서 이것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 취급하는지를 물어봤던 문제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이것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더 employed는? 네, 그래서 뭐하는 사람들?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네, 실업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S로 끝나지 않는데도 R을 썼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로 끝나는데도 단수이고 S로 안 끝나는데도 복수 이런 거를 배웠다면 상관접사로 연결된 주어의 수의 일치를 배우겠습니다. 상관접사는 뭘 보고 상관접사로 하냐면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B가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상관접사라고 합니다. 알겠어? 보스 A and B는 무슨 말이죠? A, B 둘 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either A or B는 무슨 말이죠? A, B 둘 중에 하나 neither A nor B는 둘 다 아니다. not only A 보돌스 B는 A뿐만 아니라 B도 란 뜻인데 내가 동그라미를 B의 동그라미를 한 번 더 치는 이유가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얘기는 B에 더 중점을 두는 표현입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잘한다는 얘기는 수학은 깔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에서 but also B에 더 중요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both A and B는 and가 두 개란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입니다. 복수란 얘기는 이게 복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either A or B나 neither A nor B나 not only A but also B는 A하고 B 중에 누가 좋은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동사에 가까운 주어에 일치시킵니다. 뭐 한다고? 동사에 가까운 B의 수를 일치시킵니다. 이게 왜 시험 잘 나오겠어?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관없어로 연결된 주어의 수의 일치는 여기 부분을 잘 보면 되는데 뭐 한다고?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both A and B는 말 그대로 둘 다란 뜻이니까 복수 취급을 하고요. either A or B는 뭐에 가까운? 동사에 가까운 he에 일치를 시킵니다. not only A but also B는 역시 마찬가지로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인데 동사에 가까운 제계에 일치를 시킵니다. 드라이버가 있죠? 여기는 뭐예요? 아이버는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지금 상관대국사도 아니고 이게 왜 나오냐면 not only A but also B랑 같은 뜻이에요. 뭐랑 같은 뜻이라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맨 앞에 있는 게 다시 주어야. 이거 컴마로 사라지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되게 진짜 바보 같은 게 원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예외니까 상관대국사를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예외 가르쳐 놓고 또 다시 예외면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헷갈리라고 하나 더 내주는 거죠. 좀 미련한 짓입니다, 정말. 네, 그래서 SOL에서는 뭐뭐 또한이라는 뜻인데 나둔니의 보돌스하고 비슷한 뜻이니까 옆에다가 쓴 것 같은데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이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이기 때문에 더 드라이버가 주어니까 드라이버 S가 없으므로 have S를 붙여서 해석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접속사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나 거리나 금액을 나타내는 말은 500원 또는 500km 또는 5,000원 이런 말들은 100원이 뭐 몇 개가 모여가지고 5,000원이 되는 거니까 복수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미국 말도 그렇고 다 단수 취급할 겁니다. 당연히 5km가 어떻게 복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나 거리나 금액이나 하나 더 써야 돼. 무게를 나타내는 말들은 무게가 없죠. 단수 취급합니다. S가 있어도. 이거는 은근히 많이 틀리는 문제 같아요. 하지만 시험은 안 나오니까 빌표를 하지 않을 거고 4번에 빌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여기 볼게요. number of는 a lot of라는 뜻입니다. a lot of는 많아요, 저거요. 네, 그래서 복수 취급합니다.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가 주어가 되죠? 그럼 넘버 S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단수 동사를 쓰겠죠. 이렇게.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a lot of 다음에 복수명사는 시험에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옵니다. 뭐 동사를 어떻게 쓰는지. 더 넘버 오브 다음에 복수명사 나오는 건 당연하고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 여기 나오는 단수동사 나오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됐어요? 자, 하나만 더 하면 원래는 넘버 오브가 무슨 뜻이냐면 많다는 뜻이 아닌데 많은이라고 지금 가르치는 이유는 넘버 오브하고 더 넘버 오브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넘버 오브를 얼라도 오브로 외우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편하려고 넘버 오브라고 쓰는 건데, 원래는 넘버 오브는 그렇게 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 그레이트 넘버 오브나 라지 넘버 오브를 써야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상관없이 넘버 오브나 그레이트 넘버 오브나 라지 넘버 오브는 이제 뒤에 복수동사 나오는 게 시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게 두 개가 굉장히 잘 나오게 생겼죠 실제로. 어로 시작하는데도 지금 단수가 아니고 복수이기 때문에 시험이 잘 나오는 것 같고, 넘버 오브하고 더 넘버 오브 두 개를 쌍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한번 여기 보면 넘버 오브 프로젝트 몇몇 많은 프로젝트가 being considered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 오브는 복수명사 복수동사 많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밑줄 쳐서 더 넘버 오브는 뭐뭐의 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복수명사 단수동사입니다. 그 다음 옆에 보면 자 봐, all은 100%, most는 70%, half는 50%, some은 30% 등등이죠. part는 부분이란 뜻이고 the rest는 반드시 적어서 나머지란 뜻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주어가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쯤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말이 man이라고 봅시다. 그렇죠? man이랑 much는 한 80%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man이랑 much가 주어입니까? man이 다음에 나오는 명사, 즉 many students 쓰면 students가 주어고 much wat면 watch가 주어인 거잖아. 앞에 많다 적다란 말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밑에 뭐라고 적어? 양이나 부분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of가 나오고 연결되는 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나타내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있고 이런 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many much를 생각하면 너무 편합니다. 이건 또 왜 시험에 잘 나오겠어요?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아니잖아. 그렇죠? of 뒤에 나오는 말이 주어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가서 옆으로 가서 all of the butter, 모든 버터는, 그럼 우리나라 말도 모든이 주어가 될 수는 없고 버터가 주어겠죠. 그래서 버터가 주어니까 이렇게 되고, 다음에 물어봅시다. n번에 2/3는 얼마입니까? 응? 2/3는 얼마야? 분자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쓸게요. 이건 어디 잘 나오니까? 도표. 분자는 원래 모양으로 쓰면 되고 분모는 소수로 쓰면 됩니다. 서수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줄임말이에요. 됐어? 그러면 3분의 1을 0으로 써보면 뭐가 되고 1/3가 되겠죠? 그럼 3분의 1을 0으로 써보면 2/3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하고는 얘를 비교해 봅시다. 똑같아, 달라? 똑같습니까? 다르죠. 뭐가 달라? S가 없잖아. S가 있고 없고 하죠. 여긴 2/3는 S가 없죠. 여긴 2/3 S가 있죠. 왜 그러냐면
3분의 2는 3분의 1이 두 개 있는 거라서 복수라고 보고 s를 씁니다. 그래서 2서드스가 몇 분의 몇인지 알고 있어야 돼? 3분의 2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3분의 1, 3분의 2 헷갈리는 사람은 원래 이런 식으로 쓰잖아. 이렇게 분수를 쓸 때. 그래서 기수 즉 분자가 먼저 나오고 순서수, 서수가 그 다음에 나오면서 분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역시 3분의 2라는 단어도 양이나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없으니 뭐가 주어가 되고 여기 나오는 레지던트가 주어가 되니까 s가 있으니까 s를 뺐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긴 주어의 수의 일치 전혀 공부할 필요 없는 것이죠. 주어가 길어져 봤자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입니다. 원칙은 저거죠.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잖아요. 원칙은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고 무조건 주어동사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주어동사 수의 일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무조건 맨 앞으로 가서 찾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S가 있고 없고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은 예외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외 같은 경우는 아까 문제를 보고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수의 일치입니다. 시제 일치를 하겠습니다. 시제 일치라는 것은 앞에 주어 동사 시제에 맞춰서 뒤에 주어 동사도 결정 지으면 되는데 앞에가 현재이면 뒤에가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 지금 알고 있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구애를 받지 않지만 앞에 시제가 과거이면 잘 봐. 과거로 바뀌었죠? 그럼 will이 would로 바뀌면 됩니다. 과거면 과거로 어제 말했으니까 어제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 work가 worked로 바뀝니다. 그럼 뭐가 뭘로? 이거 똑같이 과거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 know가 knew로 과거로 가면 과거는 뭘로 간다? had pp로 바뀌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로 움직이면 have pp는 had pp로 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결국에 앞에가 과거면 그냥 과거로만 옮겨주면 됩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제부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뭐라고 적냐면 무조건 현재로만 쓰는 것 바뀌지 않는 것은 현재로만 씁니다. 좀 아무튼 징그러운 말이지만 나는 남자였다 그래봐. 그거 되게 이상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로 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남자다라고 써야지 남자였다라 그러면 이상한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것은 무조건 현재로만 써야 돼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옛날 말이 지금도 뭐 똑같이 된다 그러면 현재로 써도 상관없겠죠. 얘랑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 세 개는 저보다 현재로만 씁니다. FGJ번을 볼게요. DNA가 뭐뭐 합니다 라고 해야지 뭐뭐였다 그러면 바뀌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맞습니까? 그 다음 내가 물어봤다. 네가 몇 살인지 몇 살이었는지라고 해도 상관없고 몇 살인지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 여기는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목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현재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다 뭐라고 적어? 과거로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뭔지 모르죠. 왜 우리는 역사를 다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힌트가 있어요. 사람 이름이나 나라 이름이 나오거나 그러면 고유명사가 쓰일 거니까 대문자로 쓸 거예요. 대문자 또는 연도가 나오면 이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로 쓰면 됩니다. 왜 과거로 써도 되냐면 자 봐. 과거 완료는 언제 쓰는 거라고?
과거 사건이 두 개가 있을 때 내가 더 먼저 일어난 과거라고 신고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1953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한 것은 누가 봐도 지금보다 옛날에 일어난 것이니까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헤드피피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으면 과거보다 더 이상한 동사를 만들어서 이게 더 먼저 일어났다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도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굳이 뭐 순서를 정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로만 써도 됩니다. 됐어요? 끝. A번은 마지막에 할 거고, B하고 C를 하겠습니다. 자, B 볼게요.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라고 그랬죠. 자, 봐. 짐이 멘션했다는 말했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사람이 뭐 하겠다? 블라인드 데이트는 장님들이나 하는 장애인들이 하는 데이트가 아니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데이트, 즉 남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데이트를 한다는 뜻으로 소개팅을 말합니다. 됐냐? 그럼 앞에가 과거니까 뒤에도 과거로 잘 썼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20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금액. 또 뭐라고 적고? 시간, 거리, 무게는 S로 붙어 있어도 단수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 오브 아메리카의 S에 동그라미 쳐서 S로 끝나 있지만 나라는 결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명칭이 S로 돼 있더라도 단수 취급하겠죠. 그래서 동사를 단수 동사, 즉 S로 붙여진 동사로 바꾸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과거고,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로 써야겠죠.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하루 안의 말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그는 어제 자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지금도 일어나니까 현재로 써야 돼요. at 6 every morning. 그 다음에 그는 달이 지구 주변을 돈다는 것을 증명했다. 달이, 그죠? 지구 주변을 돌았다 그러면 지금 안 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돌고 있으니까 현재로 써야 돼. 그 다음에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지구가 되고, 대문자로 안 쓰면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걸프전이 1991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몰랐다. 역사적 사실은 과거만 씁니다. A번은 테스트처럼 마지막에 푸시고 뒤에 문제를 풀고 나서 마지막에 A번을 풀게요.